바른 독서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훈장 메달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 통일중매군 대협력부장님께서 북한의 이런 훈장 메달들에 대한 방송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못했었죠. 그래서 그걸 오늘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경제적인 평가보다도 남한어로 말하면 상금 같은 걸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평가, 즉 이제 노동당 입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훈장과 메달들을 주고 그리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표창휴가를 보내주고 이런 정치적 평가들을 기본으로 해서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여러 가지 훈장 메달들이 많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훈장 메달들 북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미지 파일들을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이미지 파일들은 제가 직접 조선 대백과사전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직접 찾아내서 준비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는 어떤 훈장 메달들이 있는지 제가 급수별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일성 훈장입니다. 1972년 3월 20일에 제정이 됐고요. 이거는 항일혁명 투사들, 우리 남쪽의 혁명가들, 뭐 청년 일꾼들, 해외 동포들, 외국의 혁명가들, 그리고 진보적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단, 말하자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인민군 부대들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해마다 4월 15일을 맞으면서 수여를 합니다. 이 훈장은 왼쪽 가슴에다 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훈장과 메달을 어느 쪽 가슴에 달아야 되는가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김일성 훈장 이외에도 김정일 훈장도 제정이 됐죠. 2012년경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오기 전에 제정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미지 파일이 없어서 제가 올리지 못했고요. 다음으로 공화국 영웅칭호입니다. 공화국 영웅칭호는 북한 최고의 영예칭호입니다. 1950년 6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6월 25일에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제정이 된 겁니다. 이 공화국 영웅칭호는 영웅칭호와 동시에 국기훈장 제1급 그리고 군별메달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그래 흔히 이 메달을 보고 영웅메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금별메달입니다. 이 공화국 영웅칭호는 영웅적 위훈을 세운 사람이 사망했어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영웅칭호를 내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공화국 영웅칭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가장 이름 있는 육상 선수죠. 정성욱 선수입니다. 이 정성욱 선수가 살아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살아있을 때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다음으로 노력영웅칭호입니다. 이거는 경제, 문화건설 부문의 최고 영예칭호입니다. 노력영웅칭호는 1951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도 전쟁 시기였죠. 전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군수산업, 복구건설, 식량증산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떨쳐나서 어쨌든 자기 땀과 피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후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영웅칭호를 제정하게 된 거죠. 공화국 영웅메달, 노력영웅메달, 이 메달은 왼쪽 가슴 위에 답니다. 자, 이 정성욱 선수도 왼쪽 가슴 위에 달았죠. 공화국 영웅메달을. 그 밑에 있는 게 국기훈장 1급인 겁니다. 이렇게 왼쪽 가슴 위에 답니다. 다음은 김일성 청년 명예상 메달입니다. 김일성 청년 명예상 메달은
그 청년들한테 주는 겁니다. 청년동맹원, 청년동맹 일꾼들. 예, 여기에 주는 겁니다. 이건 1972년 1월 8일에 내가 결정으로 지정이 됐고요. 74년도에 수정 보충하게 됩니다. 김일성 청년 영예상 메달은 오른쪽 가슴 메달입니다. 제가 군사복무를 할 때 그때 우리 간상중대 부중대장이 저녁에 군무를 서다가 선박이 침몰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부중대장이 발견한 게 아니고요. 잠복근무 초소에서 선박이 지금 저 중국 쪽 상대측 그 수역에서 지금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 잠복초소에서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중대장이 군간직일 근무를 섰던 거죠. 그래 부중대장이 그 즉시 초소에 있던 단정을 발동 걸어가지고 그 강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간상중대입니다. 여기 쭉 현에 있거든요. 간상중대가. 요거 간상중대 병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대측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1km 이상입니다. (1.74km) 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원강이라고 해도 원강도 이렇게 900m 되죠. 이렇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중대장이 밤에 그 거리를 배 끌고 나가서 11명이 빠졌거든요. 그 11명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간상중대 부중대장한테 영웅칭호를 내신을 했죠. 부대에서. 그랬는데 영웅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웅칭호를 받지 못하고 청년 영예상을 받았죠. 그렇게 영웅칭호는 받기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김일성 소년 영예상입니다. 김일성 소년 영예상은 소년단 조직생활 그리고 학습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한테 해마다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수여합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은 6월 6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김일성 소년 영예상 타겠다고 열심히 했었죠. 못 탔습니다. 이 김일성 소년 영예상 탈 때도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여러 명이 시험을 쳤죠. 그랬는데 제가 못하고 조성일이라는 친구가 탔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친구가 탔죠. 그 친구 지금 무산강산에서 동력 부기사장인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소년 영예상도 이렇게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이건 조국통일상입니다. 조국통일상은 1990년 7월 25일에 제정을 했죠. 조국해방 45돌을 맞으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북, 남, 그리고 해외 동포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서 제정한 겁니다. 애국자들과 민주 인사들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상도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자, 다음으로 국기훈장입니다. 국기훈장은 이렇게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48년 10월 12일에 제정을 했고요. 정치, 경제, 문화 발전과 조국보위 사업에 크게 기여한 일꾼들과 집단, 기관, 단체에 수여합니다. 일꾼이라고 해서 이거 뭐 일꾼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요. 노동자들도 많이 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도 수여하고요. 그리고 또 기대, 설비들에도 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은 왼쪽 가슴에 답니다. 다음은 노력훈장입니다. 노력훈장은 1951년 7월 17일에 제정됐습니다. 아까 노력영웅칭호도 51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됐죠. 노력영웅칭호하고 같은 시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노력훈장은 국기훈장 1급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훈장은 왼쪽 가슴에 다는데 기훈장 1급 다음에 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3대 혁명훈장입니다. 3대 혁명훈장은 86년 11월 20일에 제정이 됐고요. 3대 혁명 기수들하고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 지도에서 특출한 공문을 세운 일꾼들한테 수여합니다. 저도 3대 혁명 훈장 2개 했습니다. 병사 시절에 하나 탔고요. 그리고 국경警비대 소대장 하면서 하나 탔습니다. 3대 혁명 훈장은 국기훈장 2급하고 맞먹습니다. 이 3대 혁명 훈장도 왼쪽 가슴에 답니다. 3대 혁명 훈장은 혼자 잘한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닙니다. 중대를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중대 전원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독립훈장입니다. 자유독립훈장은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독립훈장은 전쟁 시기에 이것도 제정이 됐는데요. 1급은 사단장, 여단장 및 유격대 연합부대장들한테 수여했고요. 유격대는 빨치산입니다. 2급은 연대장, 내대장, 중대장 및 유격대 부대장들한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품 생산, 수송 부문에서
인민군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국가기관 간부들로서 인민군 및 유격대 지휘관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군사적 임무를 직접 수행한 일꾼들한테도 수여했습니다. 자유독립 훈장은 지금은 국방부문에서 그리고 또 군수부문에서 공훈을 세운 이런 과학자, 기술자들한테도 수여합니다. 이 훈장은 왼쪽 가슴에 답니다. 전사의 영예훈장입니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정말 받기 힘듭니다. 전사의 영예훈장 1급 정도는 정말 공화국 영웅에 준하는 이런 공문을 세웠을 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인민군이 병사들한테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 고위지휘관들도 전사의 영예훈장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병사시설에 정말 영웅적 위훈을 세우지 않으면 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훈장도 왼쪽 가슴에 답니다. 철도복무 영예훈장입니다. 이 훈장은 철도 수송부문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관사, 철길원, 검차원, 조차원, 사령원으로서 철도 운수 부문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한테는 1급을 주고요. 15년 이상 복무한 사람한테는 2급,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한테는 3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면 복무할수록 높은 급의 훈장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기관사, 철길원, 검차원, 조차원, 사령원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철도 직접 부문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역전 안내원, 회원, 관리원 뭐 이런 걸 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간접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 훈장은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다음은 석탄 광업 복무 영예 훈장입니다. 석탄 부문 그리고 또 광업 부문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차려지는 훈장이죠. 이건 73년 9월 3일에 제정을 했고요. 1급은 탄광, 광산, 갱내 직접 부문에서 15년 이상 그리고 갱내 간접 부문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 노총갱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문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1급을 타게 되는 겁니다. 2급은 갱내 직접 부문에서 10년 그리고 갱내 간접 부문에서는 15년 그리고 노총갱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문에서 15년 이상 그리고 또 3급은 갱내 직접 부문에서 5년 갱내 간접 부문에서 10년 노총갱은 10년 이상 직접 부문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일꾼들과 근로자들한테 수여합니다. 이 훈장도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3급 10년 지나면 2급 뭐 15년 지나면 1급 이렇게 주는 겁니다. 수산복무 영예훈장입니다. 수산복무 영예훈장은 86년 1월 9일에 제정이 됐고요. 20년 이상, 15년 이상 바다에서 직접 물고기 잡이를 한 사람들, 그리고 양식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25년 이상, 20년 이상 일한 수산자원 탐색선, 가공모선, 운반선, 수산과학연구원, 경비정, 단속선, 시험선, 실습선의 선원 및 사업소의 물고기잡이 지휘 선원들한테 수여하는 겁니다. 이 훈장도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이제 20년 이상 일한 사람한테는 1급을 주고 15년 이상 일한 사람들한테는 2급을 주는 겁니다. 다음은 조국해방기념메달이라는 겁니다. 조국해방기념메달은 85년 7월 11일에 제정이 됐고요. 조국해방 40돌수를 맞으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이 메달은 8월 15일과 10월 10일을 맞으면서 수여합니다. 이 기념메달도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다음은 조국해방전쟁 기념메달입니다. 남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북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고유명사니까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달은 53년 8월 13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메달을 전쟁에 참전한 인민군 군인들 그리고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일꾼들 전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한테 수여했습니다. 이 기념메달은 왼쪽 가슴에 답니다. 조국해방 참전 기념메달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68년 8월 22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전쟁에 직접 참가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민군, 인민경비대 대열에서 나온 일꾼들한테 수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던 때 전선에 탄원해 나갔던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들 모두 불러들여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재들을 키웠던 거죠. 공화국 창건 기념훈장입니다. 83년 8월 19일에 제정이 됐고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인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인민군 군인들, 인민보안원들한테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수여합니다. 이 훈장은 오른쪽 가슴에 답니다. 다음은 군사복무 영예훈장입니다. 군사복무 영예훈장은 90년 8월 8일에 제정이 됐죠.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3급 같은 경우에는 군사복무 10년 하면 탑니다. 군사복무 만 10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복무훈장 상급은 10년 훈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군사복무 영예메달입니다. 이건 90년 8월 8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병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 복무영예 메달은 군사복무 7년이면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다음은 군공메달입니다. 군공메달은 이렇게 병사, 사관, 군관, 장령, 인민보안원, 노동조기대, 붉은청년거리대 대원들, 지성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수여합니다. 그리고 군공메달은 특이하게 수훈자가 사망해도 메달하고 메달증은 가족들한테 넘겨서 기념품으로 보존하게 합니다. 이건 남한에서 말하는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다음은 공로메달입니다. 이제 군공메달은 군인들한테 주는 거고요. 공로메달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술자, 과학자, 문화인, 기타 일꾼들한테 수여하는 겁니다. 이 메달은 왼쪽 가슴에 답니다. 공로메달도 메달하고 메달증은 수훈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가족한테 넘겨주어서 보존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훈장, 메달들, 영예 칭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죠. 북한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북한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댓글들 다는 거 보게 되면 죽자 하고 접어들어서 댓글 다는 거 아닙니까? 빨갱이 새끼 북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늘 말하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 말을 늘 명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